안녕하세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약사님들의 약국 개국을 320건 이상 성공적으로 돕고 있는 약방거래소 대표 박주혁이라고 합니다. 약국 아시게요? 이거 모르시고 개업하시면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법니다. 약사님의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쓰려다가 문득 지금까지 약사님들을 몇 분이나 만났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미팅했던 약사님들만 1800분이 넘더라고요. 직업이다 보니까 만난 약사님들의 수만큼 많은 사용과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그걸 경험 삼아 지금도 성공적으로 약사님들의 개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약국 알아보면서 겪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위 브로커들의 정보를 믿고 약국을 계약을 진행하였다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실패를 경험하셨거나 경험하실 뻔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정보를 찾아다니다가 이 채널도 발견하고 오시게 되셨겠죠. 잘 오셨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에서 무조건 그냥 피하면 돈을 지키는 자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할 시간도 아끼시고 돈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약국 개국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을 보셨을 법한 광고 문구일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국 자리로 너무 좋을 것 같고 개국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보일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 약사님들은 속지 않으시겠지만 시장 경험이 부족한 약사님들이 보면 충분히 속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속으셔서 그 약국을 개업하신 약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소아과 연합진료, 최소 3인 진료 확정. 요즘 다양한 지역에서 60대 넘은 가정의 선생님이 200평 정도로 40대 나이에 정형외과 전문의, 30대 후반 나이에 소아과 전문의를 페이닥터로 두고 오픈, 또 공통적인 건 아동발달센터 등을 같이 운영하면서 다른 한켠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같이 한다고 하는 오픈건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약사님께는 아동발달센터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야기는 브로커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눈속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병원장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전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고 속으셔도 안 됩니다. 원장이 직접 하는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원장님한테 보증금, 계약금 10%만 받으면 무작정 인테리어를 시작해버리고 완성되었는데 원장님이 잔금을 안 치르고 해약하는 경우도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자리인데 원장님을 구하는 글은 병원 광고 사이트를 보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자리는 보통 다른 연세 있는 원장님이 시설 장비 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시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오픈한들 약사님이 처음 브리핑 받으신 그 처방 코스만큼 채워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병원 주요 수입원은 외래보다는 치료 위주일 가능성이 크죠. 200평 규모의 의원은 외래 진료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장님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젊은 원장님과 함께하는 식으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뜬금없는 소아과처럼 억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느낌을 받으신다면 패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색을 맞추는 이유는 건물주에게 지원받은 대가로 약국을 넣으려면 처방이 나오는 진료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계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건데요. 건물주는 왜 몇 억을 투자해주면서까지 병원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일단 자기 건물 공실 중 두세 개 층, 즉, 한 200평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해주고 거기에 1년 정도 렌트프리로 원장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200평에 맞는 임대 조건을 시세 또는 그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1층 약국에 대해 1층 약국 역 한 자리보다 2배 이상의 임대 조건을 받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투자한 금액 대비 임차 수익률은 건물 매가에 곱하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도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사례는 이미 병원이 건물주를 통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국은 임대 조건만 조금 비싸고 바닥권리금은 거의 없이 나와서 싼 맛에 한번 해볼까 하고 덤비는 약사님들이 꼭 있더라고요. 월세는 4, 500인데 조재료가 1000 내외나 그것도 안 나와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계약이 되는 사례는 정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입점 확정, 피부과 곧 계약. 문자나 인터넷 광고글로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입점한다고 해놓고 막상 연락해보면 각각 개별 로컬 의원이 아니라 정형외과 원장님이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페이를 두고 5인 진료 대형 의원으로 개원한다고 상당히 높은 권리금과 월세가 측정되어 매물로 나옵니다. 막상 오픈하면 1, 2인 시작입니다. 몇 달 안에 나머지 진료 과목 원장님들도 들어올 거라고 안심하시라고 그 상황을 넘기려고 들 겁니다. 약사님, 이런 건들 잘 풀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싸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이미 꽉 찬 월세와 바닥권리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들은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5인 진료로 하면 150건에서 200건은 하지 않겠냐고요? 브리핑하는 컨설팅은 정말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브리핑하는 걸 옆에서 봐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낙관적인 컨설팅들의 물건을 받으시려면 매물을 볼 줄 아는 약사님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아니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컨설팅 업체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의사 한 명당 3, 40건 정도 소화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약사님, 병원 원장 5명 인건비, 간호사들 인건비, 운영 관리비, 월세, 150건에서 200건으로 운영되기도 힘든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처음 진료 인원을 줄여서 시작하는 게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광고처럼 5인 진료로 시작되기 어렵고 진료 과목 5개를 적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종류의 약국 자리가 나오면은 과다한 월세와 과다한 권리금으로 측정되어 나온 곳이라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2인 진료 소아과 입점 예정, 이비인후과 예정, 입점 조건으로 특약 계약 진행. 아직 병원이 이야기만 나오고 계약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입지가 좋고 병원도 곧 계약을 할 거니까 입점 조건으로 특약을 넣고 계약 먼저 하라고 하는 매물들은 패스하세요. 실제로 입점이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만약 입점이 되어도 처음 듣기 좋게 나온 병원 구색이나 연합진료 등의 이야기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지 조건이 정말 너무 좋아서 소액의 계약금을 놓고 기다려보는 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억 단위의 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약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이 지금 급하게 써야 될 곳이 있고 지금 나한테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그들 말대로 자리가 좋아서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고 나서 약국 자리가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꼭 병원 계약 전에 미리 하라고 하는 소리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떤 약사님들은 항상 성공적인 약국 개국을 하시고 어떤 약사님들은 계속 실패 사례만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순수하시고 사람 말을 잘 믿는 약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약국 컨설팅 업계, 약사님과 컨설팅의 서로의 신뢰가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경력 대비 가장 젊은 약국 컨설팅입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약국 전문 컨설팅 말고는 해본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 30년을 위해서 결국에 이 업계 컨설팅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건 저부터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 업계를 이끌어갈 젊은 약사님들에게 약국 전문 컨설팅하면 떠오르는 약방거래소 박주혁이 되려고 합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계약한 약사님들과의 재계약률은 98% 이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약사님들은 기존 계약하셨던 약사님들의 소개로 인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약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시킨 약국이 많은 약국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사님들의 성공적인 개국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고민해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방권에서를 찾아주세요. 저는 앞으로 30년간 저와 함께할 약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